네, 이 비이민 비자로 갖고 계신 분들, 미국에서 그런 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 비이민 비자 뭐 그런 분들만 조심할 게 아니고요. 사실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뭐 영주권자들도 길거리에서 불신 검문 당했다가 영주권을 주머니에 갖고 있지 않다라고 체포됐다가 벌금 내고 막 이런 일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 반하는 어떤 SNS 댓글을 올리는 그런 뭐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뭐 비자가 취소되는 케이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 비자 취소 케이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그에 앞서서 영주권 시민권자들 조심해야 되는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주권자 우선은 이제 뭐 시민권자보다는 시민권자들은 뭐 여기서 태어난 경우에는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이제 뭐 귀화 시민권자들 이런 분은 뭐 당연히 요즘 SNS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영주권자들은 뭐 SNS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도 불신검문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실제 케이스입니다. 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길거리에서 체포된 다음에 벌금형을 받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자, 일단 그 법을 보면요. 연방 법상 18살 이상 영주권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한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된다. 이게 뭐 운전면허증이나 뭐 기본적인 아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뭐 영주권을 소지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합법적인 이민자들까지도 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지금. 자,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로저스 파크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있던 올해 60살의 루벤 크루스라는 남성은요, 최근 그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그 벤치에서 공원에서 받았습니다. 합법 영주권자였던 그는 아이디 집에 두고 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요원들은 그를 차량에 태워서 신문을 한 뒤에 영주권 미소지 혐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그 영주권 소지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물론 풀려났습니다만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체포됐다 풀려났으면 됐다 이 생각만 하면 사실 벌금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130달러라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130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일단 체포됐다가 풀려나오는 그 과정까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마음속으로는 야, 이거 괜히 영주권 캔슬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또 추방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겠습니까? 다행히 130불 벌금으로 끝났지만 이게 이제 영주권자도 일단은 나중에 벌금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길거리에서 불신검문 당했을 때 영주권을 못 보여주면 체포될 수 있다라는 실제 케이스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게 걱정인 겁니다. 그게 이제 불안한 거고요. 연방법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디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증 이런 것은 나의 신분, 일반적인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신분을 보여주는 아이디고 영주권자는 나의 체류 신분을 말해주는 거니까 어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정말 안심하려면 둘 다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반 시에는 이처럼 벌금이나 또는 그런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징역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게 논리입니다. 사실 이런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길거리에 다닐 때는 안 갖고 다녀도 돼.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갖고 다녀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이 규정은 사실상 그 규정은 되어 있지만 아무도 지키지도 않았고 또 아무도 그거를 왜 안 지키냐고 처벌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상 이 규정은 있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사문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무관용 이민 단속
그 원칙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그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그 영주권자들도 단속의 예외가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국경보호국은 최근 그 SNS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공지를 했는데요. 합법 영주권자도 이민 신분 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하며 단속 시에 제시하지 못하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CBP 세관 국경보호국이라고 그러죠. CBP가 웹사이트에 이 내용을 공시를 했습니다. 알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무슨 뭐 논란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이라도 그걸 공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영주권자는 지난해 2024년 기준으로 약 12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단속 강화로 인해서 한인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혹시 나도 길 가다가 괜히 단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사실 영주권 그 원본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건 좀 깨림직스럽잖아요. 만에 하나 내가 지갑을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소매치기나 도난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기 거기에 월렛 전화기 그 케이스 그 안에다가 크레딧 카드 운전면허증 뭐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영주권까지 넣고 다니기는 왠지 불안하니까 사실 영주권은 잃어버릴까봐 그게 이제 걱정돼서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릴까봐 안 갖고 다니기보다는 내가 이제 안 잊어버리겠다라고 단단히 다짐을 하시고 영주권 원본을 갖고 다니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또 실제로 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영주권 원본을 지참해야 갖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법이 뭐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그 법을 갑자기 들이대면 뭐 어쩔 수가 없죠.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영주권자들은 원본을 다니실 때 좀 갖고 다니시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는 괜찮지만 어디 멀리 갈 때는 갖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한 게 이번에 그 루벤이라는 그 남성도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깐 집 앞이라고 괜찮고 뭐 멀리 가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뭐 집 밖에 좀 나갈 때 어딘가 외출을 할 때는 갖고 다니는 게 안심이겠다. 뭐 그런 지금 그런 시절입니다. 시절. 자, 최근에는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한인 영주권자 김모 씨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 과정 중에 그 구금되는 그런 일도 발생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영주권자예요, 이분도. 영주권자인 김모 씨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합법 체류자였습니다. 30년 넘게 거주했는데 왜 시민권을 안 땄는지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만 알겠죠. 하지만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들어오다가 체포돼서 며칠 구금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과거 경미한 전력이 있었는데 뭐 법원에 나오라고 했는데 뭐 안 나갔고 늦게 나가고 요게 한 20년 전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전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 구금되는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지금 뭐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금했던 그 이민 단속국 자체에서도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며칠 후에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미국의 시민자유연맹은 미국은 신분증을 제시하라 라는 사회가 아니다 라면서 합법 영주권자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잔인한 조치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일단 지금 시절이니만큼 좀 뭐 마음이 편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권자 되시는 분들 다니실 때 영주권 원본 갖고 다니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이걸 이제 절대로 분실하면 안 됩니다. 영주권 뭐 카피한 사본도 물론 문제입니다만은 사실 영주권은 카피하지 말라고 하죠. 그 카피한 사본 종이 그걸 또 이거 카피했으니까 뭐 괜찮아라고 좀 방심하는 사이에 그 카피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카피를 잊어버렸어도 그 안에 내용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영주권을 카피하지 말라라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주권 원본 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릴까봐 걱정인데 안 잃어버린다는 전제하에 웬만하면 외출 시에는 영주권 원본을 갖고 다니는 것도 마음의 안심을 위해서는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왜? 이런 실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이민 비자로 계신 분들 SNS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비이민 비자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주권자도 마찬가지고 또 귀화한 시민권자, 저같이 귀화한 시민권자도 사실은 SNS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국무부가 지난달 그 희생된 우익 청년 활동가 다 잘 아시죠? 찰리 커크. 그 찰리 커크의 죽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죽음을 추모하는 그 내용에 대한 비판글 또는 그 죽음을 뭐 비아냥거리거나 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현 정권에 반하는 그런 비아냥되는 조롱글 뭐 이런 거를 SNS에 올리는 경우에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SNS에 그런 그 조롱의 글을 올린 6명이 비자를 취소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취소라는 것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리보크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자를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refused 거부 당한 게 아니라 비자를 합법적으로 받아서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리보크 당한 겁니다. 취소 당한 겁니다. 어찌 보면 박탈 당한 거죠. 자, 국무부는 어제 공식 SNS를 통해서 찰리 커크의 죽음을 비아냥된 그 비자 소지자들의 신원을 계속 더 추가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혹시 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주변에 혹시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다 지우라고 하세요. 자,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한 남성은 얼마 전에 SNS에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 미국인들의 글이 있는데 그 글 밑에다가 댓글을 올렸는데 조롱하는 추모글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자가 박탈됐고요. 또 한 멕시코인은 커크 관련 그 기사 밑에 역시 그 커크 추모자들을 좀 비아냥대는 글을 올렸다가 역시 비자가 리보크 당했습니다. 리보크는 이제 뭐 취소라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탈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는 이 외에도 커크의 암살을 정당화한 브라질, 독일, 파라과이 국적자 여러 명의 그 SNS 글도 그 쫙 공유하면서 이런 글들이 비자 리보크의 대상이 된다라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한 그 사람들을 글만 공개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비자도 역시 리보크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국무부는 찰리 커크가 암살된 후에 폭력을 미화하는 게시글이 좀 확산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자 비자 취소 등 적절한 조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장관이 그렇게 여러 번 밝혔고요. 장관뿐만이 아니라 국무부의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도라는 사람인데요. 랜도 부장관도 찰리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그 외국인들의 발언을 접하게 되면 나에게 신고해달라. 라고 국무부 부장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바로 조사를 해서 그런 글을 올린 외국인들을 색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자, 유학생, 뭐 상사지사 주재원, 특파원, 뭐 투자비자 소지자, 투자비자 소지자 등등 소위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SNS는 사실상 요즘 거의 검색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국무부가 비자를 박탈한 이들의 그런 그 SNS 댓글을 그렇다면 국무부가 어떻게 알고 이들을 비자 박탈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공개된 뭐 댓글이라 하더라도 아이디는 사실은 그 우리가 아무거나 이름을 만들어서 그게 아이디잖아요. 그 아이디를 아주 알 수 없는 아주 희한한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댓글을 올리는데 그 아이디의 주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 추적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이디를 뭐 희한한 걸 뭐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이디 추적, 뭐 IP 추적, 뭐 컴퓨터 IP 추적 등등을 통해서 이처럼 현 정부의 정책이나 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싹 다 추적해서 찾아내 비자 박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뭐 비이민 비자뿐만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도 조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뭐 귀화 시민권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거 하면요. 연방정부가 범죄 단속 과정에서 멕시코 내 정치인과 정부 관리, 그러니까 정치인 그리고 정부 관리, 그러니까 나름대로 멕시코 그 나라에서 고위급 인사들잖아요. 그 멕시코의 고위급 인사
5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이민 비자 갖고 있는 뭐 그런 유학생 뭐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멕시코의 고위 관리 50명 이상의 비자를 캔슬시켜 리복시켜 버릴 정도입니다. 자, 전직 미국 대사 3명은 이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행정부도 이런 뭐 비슷한 방식으로 정치인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의 비자를 취소한 적은 있기는 있었다. 하지만 규모가 아주 그 심한 케이스 뭐 2명, 3명 그러니까 핀셋으로 딱 찍어서 그렇게 비자를 취소하거나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50명 이상씩 한꺼번에 비자를 취소시켜 버리는 이런 일은 없었다라면서 이 같은 그 조치는 외교적인 수단인 그 비자 취소라는 것을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 목표 달성에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면서 조금 비난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편 그 멕시코는요, 지금 대통령이 여성이잖아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그 쉐인바움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의 정치인 비자가 집중적으로 대거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쉐인바움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굉장히 그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좌파 성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 좌파 성향의 멕시코 현재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심하고 또 가장 발언이 세고 가장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적인 사람들의 비자를 50명 넘게 리보크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미국과 멕시코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 쉐인바움 대통령이 다음에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무부 측은 여러 가지 범죄, 또 비자 기간 초과, 또 부패 문제, 간첩 활동, 불법 이민 지원하는 활동 등등을 그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리보크 했다라고 이제 이유를 대면서 외국 공무원이 소지한 비자를 비롯해서 이 모든 비자는 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이 포착되면 우리는 언제든 즉각 그 사람들의 비자를 리보크 시켜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미국의 적대 세력이다라고 여겨지는 멕시코 그리고 플러스 남미 국가 인사들의 비자도 공격적으로 지금 취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보다는 남미 쪽이 조금은 만만해서 그런가요? 일단 먼저 남미 쪽의 고위 좌파 인사들이 타겟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무부는 그 지난달에 구스타포 페트로 이 콜롬비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서 막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연설에서 좀 반 트럼프적인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뭐 미군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종하라는 식으로 뭐 말을 하기도 했는데 뭐 직설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해석해 보면 그런 뉘앙스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그렇게 연설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국무부는 그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미국 비자도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갈 때 국빈 방문이 됐든 또는 뭐 실무 방문이 됐든 뭐 비자 받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뭐 비자 받아서 다른 나라 방문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리보크 취소시켜버리겠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 야, 너네 나라, 니네 나라 대통령의 비자도 우리는 캔슬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약간 이런 상징적. 네. 또 브라질에서는요, 20명이 넘는 고위 판사,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비자를 또 취소당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비자. 그리고 또 코스타리카에서는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오스카르 아리아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최소 14명의 정재계 현직 거물급 인사의 비자가 또 알게 모르게 얼마 전에 취소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남미 쪽의 고위급 인사 중에 좌파 성향의 인물들은 줄줄이 지금 미국 비자가 취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을 그렇게 비판할 거면 미국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뭐 이거죠. 우리는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을 미국에 오는 걸 환영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비판할 건데 미국 입국 비자는 왜 갖고 있어? 리보크 이런 겁니다. 자, 비자 취소가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 내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외국에 있는 고위급 정치인들까지도 이게 다 대상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절이 얼마나 이제 좀 힘든 까탈스럽고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정책에 반하면
비자나 영주권만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우파가 아니면 해외 지원도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어찌 보면 남미 지역의 핵심 우군 중에 하나인 아르헨티나가 이제 지금 현 정권은 우파 정권이라서 미국의 우군입니다. 잘 아시죠? 그 막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막 이렇게 불리우는 막 전기톱 갖고 무대에 올라오고 막 그랬던 사람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밀레이 대통령이 만일 선거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좌파에 넘겨준다면 우리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그 예정되어 있던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협정은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면서 만일 우파가 승리하지 못하면 예정된 약속된 아르헨티나에 대한 지원은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강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상 이제 외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 같은 또 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조건을 내걸고 너희들 꼭 이겨야 돼. 뭐 이거는 이제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조금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논란이 되고 말고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팩트 그대로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해석은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키시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연방정부 셧다운 국토안보부 장관이 공항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각 공항에 대해서 이 영상을 공항에서 틀어라 하고 영상 파일을 보내줬어요. 뭐냐면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겁니다. 왜냐면 요즘 그 관제사,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 공항 관제사도 사람이 없어갖고 막 출도착 지연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안 검색하는 연방, 항공청 직원들, 뭐 보안청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숫자가 줄어드니까 대기줄이 전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승객들, 일반 그 국민들이 불만이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항에서 계속 24시간 돌아가게 이 영상을 틀어라 라고 공항에 이제 영상 파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민주당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을 탓해야 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다라는 판단을 공항 책임자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공항 책임자들이 이 영상 틀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또 공항과 또 연방 정부 간에 또 알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알력이라기보다는 지시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그런 모습, 모양새. 자, 미 전역의 주요 50여 개 공항 가운데 상당수 공항들이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영상 메시지를 틀라고 보내줬는데 그 영상을 틀지 않겠다라고 밝히거나 또는 우리는 틀지 않겠다라고 하기에는 왠지 너무 반발하는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틀고는 싶은데 우리가 이 영상을 틀 장비가 좀 없네요. 뭐 이런 어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 이유를 대면서 안 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크리스티 노엄 장관의 영상 메시지는 정치적 성격이 짙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공항에서 상영되고 있는 그런 영상과는 좀 대비된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공항 입장에서는 이 공항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 공화당 성향일 수도 있고 민주당 성향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너무 공화당 쪽 얘기 또 일방적으로 민주당 탓만 하는 이런 거를 틀기에는 우리는 또 공항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다라고 해서 지금 안 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뉴욕주의 올버니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멋모르고 이 영상을 틀었어요. 멋모르고. 틀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 공항에서 승객들이 뭐 이런 걸 트냐고 막 좀 불만을 제시하니까 공항 책임자가 뒤늦게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직무유기예요. 뒤늦게. 아니 근데 뭔데 그러는 거야. 한번 보자 봤더니 그때서 공항 책임자가 느낀 거죠.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색인데 라고 상영하는 도중에 그걸 판단해서 결국 그 뉴욕제 올버니 국제공항도 며칠 상영하고 이걸 하루인가 이틀인가 상영하고 이거를 바로 상영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CNN은 이와 관련해서 노엄 장관의 영상 상영의 합법성 또 문제가 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939년에 제정된 그 해치 법이라고 있는데요. 해치 액트, 해치법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정권이 뭐 우파 정권이고 아무리 지금 현재 정권이 좌파 정권이고 라고 해서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그 연방정부 공무원 정치 중립 법안 해치법 그 법안에 위배되는 거를 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CNN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방 강요인 노움 장관이 연방 예산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했을 경우에는 그 노움 장관 스스로도 정치 중립법 위반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그 영상을 지금 뭐 상영이 중단됐지만 트니마니 그것도 지금 우리가 좀 모르는 사이에서 정부 측과 공항 측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무장을 해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가자지구에 평화가 왔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단 군사 충돌은 일단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뭐 휴전 정도, 종전은 아니고 휴전된 거는 맞습니다. 인질도 교환했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단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싸우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멈춰져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마스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반역자, 뭐 배신자 이런 사람들을 솎아내면서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금방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전에 뭐 6.25 전쟁이 끝난 후에 6.25 전쟁 때 뭐 북한군에게 뭐 도움을 줬다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아져서 처형당하고 뭐 이런 일도 많았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마스에 지금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막 군사 충돌이 없으니까 아 이제 평화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마스가 반역자들을 솎아내면서 지금 처형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 너희들 무장 해제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 해제시킬 거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자신들이 무장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그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키겠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해제를 시키는 게 시작이 되면 매우 폭력적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도 내가 하는 이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마스 좀 떨고 있나요? 여하튼 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좀 휴전된 건 좋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뭐 반역자를 솎아낸다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반역자를 솎아낸다는 명분 하에 평소에 자기한테 그 뭐 택택거렸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는 이거 뭐 웃기는 예지만 평소에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많이 졌어. 근데 나는 하마스 간부야. 그러면 내가 빚을 안 갚으려면 저 사람이 없어지면 돼. 그럼 또 뭐라도 하나서 엮어서 배신자 반역자라고 해서 처형시키고 뭐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걱정인데 어떤 끔찍한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권 다 갖고 계시죠? 독수리 여권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 여권이십니까? 그런데 여권 파워라는 게 있는데 그 여권 파워 약간 좀 뭐 의미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파워라는 표현까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권 파워 전 세계 여권 파워를 나타내는 이제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에서 한국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미국 여권 갖고 계세요? 미국 여권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도 좀 뻘쭘하네요. 자, 여권 파워라는 것이 이제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 헨리 여권 지수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세계 여권 파워 그런데 1, 2, 3위는 모두 아시아권 국가가 휩쓸고 있습니다. 자,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한국, 그리고 3위는 일본이었습니다. 그 여권 파워라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좀 단순해요. 단순한데 무비자, 그러니까 내가 이 여권을 들고 무비자로 그 나라를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느냐. 단순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권을 들고 있으면 전 세계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체류 기간은 뭐
뭐 30일, 60일, 90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1위를 한 싱가포르는 193개 그리고 한국은 190개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여권 파워라는 게 이거죠. 그 나라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이런 걸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일단 무비자로 왔다가 빨리 관광하고 나가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한국 여권으로 190개 나라. 미국 여권으로는 180개 나라, 10개가 차이 납니다. 그 정도 한국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년 2026년이 되면 금값이 지금보다 온스당 상당히 몇백 달러가 더 올라서 지금은 한 4,200, 300 정도 되죠. 그런데 내년에는 5,000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금값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면서 아운스당 5,000달러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내년쯤 되면. 자, 골드만삭스도 내년 말에 금값을 아운스당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4,500, 600 정도 봤는데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내년에 금값이 5,000달러를 당연히 돌파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에 이어서 10년 안에 지금의 2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값과 금리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금값은 왜 오르게 되나? 뭐 요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계 정세가 불안하면 또 당연히 금값이 오르고 이런 거 있지만 또 심플한 건 이런 건 있습니다. 금리. 미국의 금리가 만일 떨어지면 금값은 오릅니다. 아니 금리가 떨어지는데 금값이 왜 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짧게 한 10초 만에 제가 설명드리자면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미국이 발행하는 나라의 그 국채의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채에 대한 인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됐던 돈이 싹 금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한국의 성인 가운데 16%, 끝소식이 아니네요. 요거 말고 건강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자, 한국의 성인 가운데 16%는 용별을 본 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다 같이 저도 마찬가지 한번 대입해보면서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이 조사해서 발표한 그 내용인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녀 5,000명을 상대로 이름 없이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손 씻기를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 실천율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손 씻는 사람이 8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바꿔 말하면 나머지 16%는 화장실에서 나올 때 손을 씻지 않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6%. 84%가 손 씻는다 그러니까 꽤 많아 보였는데 그럼 안 씻는 사람은 그러면 16%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진짜 와닿죠, 확. 자, 여러분은 84%에 해당될 거로 생각됩니다만은 자, 그런데 특히 화장실에서 용변 후에 손을 씻지 않고 화장실을 나온다라고 답한 비율은 남성들이 훨씬 높았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21%, 여성의 경우에는 10.6%, 남자들이 거의 2배 정도 손을 씻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남자들은 21%니까 5명 중에 1명 손 안 닦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사람하고 악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한편 질병관리청은 화장실 갔다가 용변 본 후에 나올 때 반드시 손 씻기, 특히 올바른 손 씻기를 하라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올바른 손 씻기는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면을 문질러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올바른 손 씻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하나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이 세균이란 세균 같은 거 이런 게 어디 잘 끼냐면 이런 손 평면은 우리가 대충만 비누를 해도 잘 닦여지는데 이 손톱 있는 부분, 손톱 중간에 뭐 떼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손톱 사이사이 요런데 세균이 많이 끼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우리가 잘 닦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또 여러분들 의료계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술하기 전에 그 의사들이 손 닦을 때 그 브러쉬 같은 걸로 요 손톱 같은 거를 막 브러쉬로 닦습니다. 손톱 요 사이사이를. 그런데 세균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손 닦을 때 비누로 그런 데를 좀 깨끗하게 닦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올바른 손 씻기 팁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암 환자에게 있어서 암으로 인한 사망,
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게 외로움이다. 그 외로움이 굉장히 심한 위험 요인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암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외로움과 사회적인 고립이 상호 연관된 그런 생물학적, 심리적 또는 행동적 그 기전을 통해서 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면서 때문에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심리적인 평가와 어떤 그 심리적인 치료 개입 이런 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외로움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가장 외로운 것으로 평가된 사람들의 그룹, 그리고 가장 외롭지 않은, 그러니까 뭐 가장 사회적으로 좀 잘 연결된, 그러니까 가장 외로운 그룹, 그리고 가장 좀 덜 외로운 그룹,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가장 외로운 그룹이 이쪽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무려 34%나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외로움과 정서적인 고립감을 자주 경험하며 외로움이 우울, 또 면역 저하, 까지도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도 더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화,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암 예방, 질병 예방은 물론이지만 치료할 때도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라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 면역 체계의 불균형, 그리고 염증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심리학적 측면에서는요, 이 치료에 의한 변화에 대한 어떤 어려움, 공포감,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암 환자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안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뭐, 불안감 뭐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외로움 같은 거는 사전에 철저히 좀 예방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연구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외로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한 뒤에,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외롭게 계신 분이냐, 똑같은 암 환자라 하더라도 또 이분은 비록 암 환자지만 뭐 전혀 외롭지 않고 가족 간에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단체나 동료들 간에 지인들 간에 그런 교류가 굉장히 좋고 그런 차이가 있다면 이런 외로운 분에 대한 사람한테는 어떤 약물 치료 외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연구팀의 결과입니다. 자, 어찌 보면 뭐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질병이나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느낌은 확실히 다르네요. 네. 외로움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과 늘 교류하시고요. 또 뭐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뭐 이런 유튜브라도 또 내가 이제 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자주 시청도 하고 또 시청하는 거로 딱 끝나지 말고 그 영상 끝에 댓글도 다시면서 또 댓글 달면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꼭 이제 눌러드리지만 댓글을 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뭐 내 댓글에 대해 대댓글을 달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아주 작지만 교류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보시고 또 댓글도 다시고 그렇지만 가능한 한 좀 서로 좀 해피할 수 있는 그런 댓글을 주고받고 교류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가능한 외로움을 좀 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nap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